예,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오는 5일부터 2박 3일간 북한을 방문해 본격적인 비핵화 후속 협상에 돌입을 합니다. 북한의 핵시설 은폐 의혹이 확산되는 가운데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제시할 비핵화 시간표에 북한이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한편 남북은 7월 들어서도 통일 농구 경기를 비롯해 다양한 분야의 교류 협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양무진 북한 대학원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어서 오십시오. 자, 내일 남북 통일 경기, 농구 경기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단장으로 해서 지금 평양에 도착을 했습니다. 군 수송기를 타고 북한 땅을 밟은 게 아마 분단 이후에 처음이라고 그래요. 일단 도착했다는 소식을 제가 전해드리고요. 통산 네 번째이자 15년 만에 열린 통일 농구 경기인데 김정은 위원장 농구 좋아하는 걸 알려져 있잖아요. 관람을 할지 그 부분부터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관람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4월 초지요. 우리 측 예술단의 평양 공연에 있어가지고 김정은 위원 직접 관람했죠. 그리고 특히 이번 농구대회에서 통일 농구대회 이렇게 발의를 한 사람이 김정은 위원장입니다. 그렇죠. 또 지금 농구에 대해서 광팬이죠. 예. 그런 사람을 봤을 때 아마 직접 관람하는 것이 높다. 예.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래요. 뭐 축구보다 농구를 더 좋아하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 조명균 장관이 이제 간다면 통일부 장관인데 단순히 일단 통일 그 농구 경기뿐만 아니라 그 외에 어떤 다른 목적의 방문, 심지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면담 가능성 그것까지 있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좀 예측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그래서 이제 과거 같으면은 이런 뭐 민족 공동 행사라든지 기타 이런 뭐 행사를 해가 간다 하면은 잘 만나지 않았는데 그러나 특사의 성격 이렇게 만나줬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 조명균 이 장관이 통일농구대 단장으로 가는데 물론 이 통일부 장관이기 때문에 남북관계 재반 문제 이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뭔가 이 남북 앞으로 더 잘 돼가야 된다는 그런 문재인 대통령이 또 전달하고 또 지금은 이제 9월 가을이라 할까요? 가을에 이 문재인 대통령의 방부, 평양방 이렇게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뜻이랄까요? 여기에 대해서 일종의 탐색, 그런 의미가 있겠죠. 여러모로 봐가지고 이번에 조명 장관의 이런 방부, 여기에 대해서는 통일농구대 단장뿐만 아니고 남북관계 재반 문제에 있어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 뜻 이것이 어디가 탐색하는 그런 측면을 봤을 때 만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농구장이 아닌 별도의 장소에서 접견을 할 가능성.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남북 적십자사가요. 8.15 이산가족 상봉 행사 준비를 위해서 이산가족 생사 확인 의뢰서를 교환을 했습니다. 8월 22일부터 6일간, 그러니까 7일이죠. 일주일 정도 이제 상봉 행사가 있는데 일단은 뭐 최종은 100명이에요. 근데 2차 상봉 대상자가 250명인데 이 부분을 이제 교환을 해서 최종적으로 100명을 선정하지 않습니까? 지금 뭐 남북 관계가 예전하고 많이 달라져서 이번 상봉 행사 분위기도 좀 달라질 것 같다. 특히 북한 측에서 내려오시는 그 상봉 대상자들 예전에 보면 저희들이 주는 선물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했는데 상봉 분위기 뭐 아직 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만 예전과 좀 다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상봉의 분위기가 좀 달라지지 않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이 국군 포로라든지 또는 전시, 전후, 납치자, 뭐 특수 이상가족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북측에서 나름대로 신경을 쓸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요? 또 그러시면 이제 북측에서 만나자 하는 사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쓸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뭐냐면은 이런 이 이상한 상봉의 규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와 비슷하다. 지금은 이제 이상가족 상봉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측의 이 사람이 한 5만 7천 명이죠. 그렇죠. 근데 연례적으로 100명 정도 만난다라고 한다면 570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제 양 정상이 순수하게 인도적인 차원에서 이산가족의 한을 풀기 위해서는 상봉 횟수도 늘리고 또 상봉의 종류랄까요? 화산상봉 이거 되고 특히 생사 확인이 중요합니다. 이 생사 확인이 돼야만이 거기에 대한 기대도 품고 또 그걸 가지고 뭔가 서신교환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봤을 때 점점 이 양 정상이 의지를 가지고 상봉 횟수, 상봉 숫자, 또 그리고 뭡니까? 심지어 고향 방문을 통해 가지고 성묘까지 이렇게 됐으면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아마 이 북미 관계 또 남북 관계 비핵화 협상 관련해서 아마 중요한 분수령이 될 행사가 있죠. 바로 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5일날 북한을 방문하기로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백악관에서 공식 확인해 줬는데 2박 3일 일정이거든요. 비핵화 협상이 지난번에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실무 협상이 언제쯤 이루어질까 많이 기다렸는데 이제서야 성사가 됐어요. 과연 폼페이오 장관이 가서
뭘 제시할지, 거기에 또 북한이 어떤 걸 내놓고 어떤 답을 내놓을지 여러 가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폼페이오 장관 가서 북한 측과 어떤 얘기를 주고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최근에 그 트럼프 대통령의 구두 친서든 아니면 친필 친서든 이것이 김영철 통전부를 통해서 전달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거기서는 아마 유해 송환 문제에 대한 감사의 뜻, 또 그리고 이 싱가포르 북미 공동 성명에 대한 이행 의지, 예. 이번에 또 그 이 폼페이오 장관이 직접 방북한 데 있어 가지고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면은 예. 여러 유익한 이야기 될 것이다. 뭐는 기대 이런 것이 친서석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특히나 우리 그 6월 12일 날 북미 간의 공동 성명에 보면은 네 가지만 예. 합의에 명시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정상성명 이후의 기자회견 보면은 아주 많은 구두 합의를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잘 봤을 때 아마 김정은 위원장도 자신이 바라는 것을 미국이 잘 알고 있고 예. 미국도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완전한 비핵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이번에 폼페이오 장관과 또 이 북미 간의 고위회담 특히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만난다고라고 한다면은 예. 비핵화 체제 보장에 대한 예. 보다 구체적인 예. 이행 로드맵 이것이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그 폼페이오 장관의 대화 상대 파트너는 누가 되는 겁니까? 이 김영철 부위원장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리용호 용상이 되는 겁니까? 이 지금의 상황을 봤을 때는 예. 아마 이 폼페이오 장관과 이 김영철 통전부 장관의 고위급이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오히려 그렇다면 폼페이오 장관은 국제사회를 무대로 해가지고 미국 외교를 펼치게 되기 때문에 상당 바쁜 사람 아니겠습니까? 라고 한다면은 예. 아마 이 차석급 이런 대표 뭐 이런 남자 예를 들어 가지고 미국은 국무부 예. 또 북한은 외무성 이런 차석급 다시 말해서 북한에 있어서는 일종의 뭐라 할까요? 예. 최선희 부상 또 그리고 지금 이제 조만간에 미국 국무부에서는 동아태 차관보 또는 대북 특별 대표가 다시 발탁이 누가 된다면 그 사람 중심으로 많이 실무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 생각해 봅니다. 그 CVID에 대한 개념들이 이제 저희 시청자 국민들도 많은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제 국무부에서 나온 얘기가 FFVD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는데 갑자기 이게 왜 나왔는지 그리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 CVID를 좀 더 확대한 의미인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외교 관계라는 것은 예. 이 뭡니까? 불신에서 시작해가지고 신뢰로 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외교의 문서가 이 우리가 법전처럼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좀 모하게 갔다가 좀 신뢰 사회면 좀 더 명확하게 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CVID 이것도 사실은 외교적인 표현은 아니죠. 지금은 이제 봤을 뭐 FFVD든 예. 아니면 뭐 CVID든 뭐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영구적인 또 이런 비핵화 있지 않습니까? 예. PVID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그냥 별로 중요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해서 핵을 폐기하겠다 결단을 내린 이상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예. 그러나 국가 간에는 상호 동등한 이 관계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측면을 봤을 때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미국이 예. CVID 완전한 체제 보장을 해줄 수 있다 하면 북한 또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미국이 FFVD든 CVID든 모든 것을 해줄 것일 것이다. 예.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아마 서로가 이번에 이 폼페이오 장관과 김정은 위원장을 만남 또는 고위급 회담이 있어가지고 미국 측에서 어느 정도의 완전한 체제 보장에 대한 구상을 준행에 따라 가지고 예. 김정은 위원장 그에 대한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구상도 내놓지 않겠냐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가시적 조치를 언제쯤 내놓을지 어떤 규모로 뭘 내놓을지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큰데 이런 와중에 미국 언론에서 북한이 비밀 핵 활동을 은폐하려 했다. 미국 정보당국의 그 관련자 소스를 인용해서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외에 다른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미사일 관련 부분도 동향 이야기도 나왔고요. 그 시기도 시기인 만큼 그러니까 비핵화 협상을 하는 와중에 이런 활동을 했고 실제 은폐를 했다. 물론 이 보도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지 여부는 좀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만약에 이게 맞다면 또다시 의문, 그러니까 신뢰도의 의문, 그 북핵에 대한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런 거에 대한 또 다른 그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도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언론이라는 것은 뭡니까? 국민들 알 권리 충족시켜주고 예. 또 한편으로는 권력을 견지하는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언론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언론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목소리다. 라는 측면에서 귀를 기울여야죠. 그런데 최근 지금 이제 북한에 관련된 미국 언론을 보니까 예. 좀 객관적이보다도 좀 그러니까 주관적인 선입견이 개입된 측면이 있다. 예. 다시 말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과거의 경제 사례가 좀 믿거나 아니면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불신 아.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에서 보고 예, 있는 것이 아닌가. 예. 다시 말해서 객관적인 사실에 토대한 분석보다도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먼저 이런 백화 이렇게 말로서는 해놨지만도 실질적으로 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자료 예. 이것이 얼마나 신뢰성이 있느냐. 예. 이건 또 별개의 문제다 봅니다. 예. 혹시나 우리 앵커께서 말씀한 대로 지금 문제 비핵화 국제사회 약속을 한 상황에서 핵과 미사일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시설을 새로 건축한다든지 예. 이럴 경우 상당히 문제지죠. 예. 이것은 뭡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이 손에 비핵화에 대한 약속에 있어 가지고 국제사회에 대한 일종의 사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건 상당히 문제 있는 것이죠. 예. 그러나 지금 문제까지 제가 분석 판단해 볼 때는 김정은 위원장이 풍계 핵실험달도 해체하고 예. 또 지금 문제 무슨 미사일 이런 거 일제 발사하지 않고 있죠. 또 그리고 지금 이제 미국에 대한 여기 대해 가지고 비판이라든지 특히 6월달 같은 경우는 반미 주의의 달 아닙니까? 전혀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예. 이런 식으로 볼때 아직까지는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남북 정상회담을 통한 완전한 비핵화, 예. 북미 정상회담을 통한 완전한 비핵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뢰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겠냐. 예. 저는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되고 그러나 시간이 경감을 세가지고 북한이 좀 뭔가 비핵화에 대한 회담이 자꾸 늦춘다든지 또는 뭡니까 이런 이 의문스러운 이런 것이 계속 이렇게 부각된다면 예. 이것은 북한, 미국 모두에도 좋지 않다. 예. 그렇기 때문에 빨리 예. 북미간 고위급 회담을 통해 가지고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에 대한 또 북미 관계 정상에 대한 로드맵 일정표 이것을 빨리 합의해야 된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시설에 대한 어떤 의혹이 있는 만큼 신고 대상에 김정은 위원장이 이 부분을 나중에 포함시킬 수 있는 여지는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 이 불신 관계에서 신뢰 관계에서 가지고 첫 대목이 신고입니다. 이 북한이 신고를 해가지고 그 신고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한미 정보 당국에 의한 기존의 정보 파악 맞아 떨어지면 사찰만 합니다. 그런데 신고와 한미 정보 당국에 의한 이미 파악된 정보하고 맞지 않으면은 예. 검증까지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가장 기본은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에 의한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예. 완벽한 완전한 신고가 중요하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여쭤볼게요.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에 이제 북중 접경 지역 그 공장지대를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질타를 했어요. 이것도 좀 이례적이라고 그러는데 김일성 예전의 주석처럼 그런 모습을 비췄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부분은 다분히 의도된 그런 질책으로 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을 달랜, 그러니까 간부들을 경고하고 나무라면서 주민들을 달래기 위한 어떤 그런 제스처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건지 어떻게 좀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이제 김정은 위원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 아닙니까? 첫째는 주민생활 향상, 경제 건설. 두 번째로는 정상국가의 정상적인 지도자성을 부각시키는 거죠.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아마 이런 그 경제 발전, 주민생활에 있어 가지고 관료들이 상당히 나태하고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뭡니까? 관료들을 소위 말해서 비판함을 해가지고 주민들로부터 나름대로 지지를 받는 그런 행보가 되겠죠. 어쨌든 간에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이제 최근에 신의주, 북중 접경지대에서 경제 지찰하면서 여러 가지 내놓은 이 지시, 예. 표현 이것은 아마 그만큼 비핵화에 대한 대가에 있어가지고 경제건설, 주민생활 향상이 중요하다. 여기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된다. 예. 이것을 강조하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